안녕하십니까. 정통경매 사례부서 정경사 TV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강의 대상 물건 참거 사진 단독주택인데 뭐 설계도 예쁜 것 같고 건축도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태도 물론 외관을 보고 다 판단할 건 아니지만 깨끗하고 정원석, 뭐 조경, 나무랄 데 없는 주택인 것 같습니다. 단 이 주택이 뭐 강남이나 어디 한복판에 도심지에 위치한 건 아닙니다. 위치 한번 보겠습니다. 위치는 경기도 광주시 목동입니다. 여기 주거 지역 요양원 있고 마을회관 있고 광주시 목동 직업전문학교 있고 그런 대로 그냥 이 고립된 그런 자연인이 촬영되는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자, 이 경매 사건, 이거 보면 지금 재경미죠. 대금 미납됐습니다. 2020년 7월 30일 날. 이런 물건을 주어줬을 때, 제가 정경사 TV에서 어떤 지향점으로 삼고자 하는 거, 오랜 직접 경매 투자 경험에서 추측된 경매 노하우, 법률 전공자로서 부동산 공법, 민법 강의 경험 있고, 그 다음에 영상 제작에 임하는 성실성을 상위 1% 잡으시면 되는 얘기를 자주 드립니다. 이게 왜 도대체 8명이나 응찰을 해갖고 대금 미납에 이르렀을까? 이런 어떤 명제를 주어졌을 때, 이 경매라는 물건을 대상으로 제작되는 콘텐츠 제작자들은 다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야죠. 제가 보기엔 풀 수 없습니다. 그 공간에 이 정경사 TV가 현재까지도 상당히 많은 그런 영상 제작자들이 있지만 뛰어든 겁니다. 아, 내가 경쟁력이 있겠구나. 감히 말씀드리지만은 이 문제 한번 여러분하고 좀 복잡합니다. 이 서류도 제일 많이 봤습니다. 건축물대장 따로 봐야 되고, 송달내역 따로 봐야 되고, 문건 접수내역 봐야 되고, 하나하나 보면서 진행을 할 테니까 재미없네, 흥미없네 하시고 나가지 마시고, 그러고 이 단독주택 이 속한 지역이 광주시 목동이다. 경기도 제주도라고 그래서 다르지 않고 경상도, 전라도, 호남 어디라고 다른 법률 제도가 시행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정경사 TV 구독자하고 조회하신 분들은 전국에 산재하고 있고 해외에서도 많은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겠습니다. 성남지원 2020년 경우 53701 감정가 7억 9,100. 도대체 이게 왜 8명이나 봤는데 미끄럼틀을 타갖고 함정에 빠져갖고 돈을 안 내갖고 최저 매각 대금 20%, 20%가 달라붙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대금 미납이 돼야 됩니다. 미납이 아닌 재경매지만은 미납이 아니고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해서 인용이 됐을 때 대금 납부 기한이 정해지지가 않죠. 정해지고 재경매 들어가면 20%고 대금 납부 기한이 통보 안 된 상태에서 재경매 들어가면 10% 그대로입니다. 자,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당요구 종기일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신청을 해서 예상치 못한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을 승계를 받는다든지 끔찍한 경우에 해당되죠. 자, 청구 금액이 좀 적죠. 1억이다. 감정가 7억 9천짜리 단독주택이 취하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 왼쪽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중복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지, 중복사건 없이, 중복사건은 다시 날짜, 시차를 달리해서 경매 신청한 사건이 별개 사건이 있는 경우입니다. 별개 사건 없이 그냥 이 단일 경매 사건인데 청구금액이 1억이면은 제가 이 공인중개사 경매 매수 트레인 두 가지 라이센스를 구비하고 있고 공제조합도 따로 들고 있습니다. 하나당 2억씩. 의뢰하신 분한테 손해 끼쳤을 경우에 손해담보로. 그러니까 이 지금 청구금액 이 중복경매 신청 사건을 보셔야 이게 취하 가능성이 있다. 취소 가능성이 있다. 진짜 문자들이 이러기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경매장 갈 필요 없이 경매 취하시키고 일반 매매 경매 개시결정이 떨어졌으니까 급매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대상 물건이 되는 겁니다. 자, 주요사항 20%고 입찰 보증금이
지상소재모 정원시설 조경석 등은 포함해서 감정평가 포함해서 평가하면은 돈 낸 거죠. 낸 거니까 넘어오는 겁니다. 제시의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리 외 물건은 돈을 내도 그 권리, 소유권이나 권리가 넘어오지 않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지상소재모 정원시설 잔디포장, 정원 조명, 펜스, 토지 포함해서 평가함. 다 평가해서 돈 낸 거니까 넘어오는 겁니다. 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해서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이제 현황 조사서 보면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 좀 자세히 좀 크게 좀 뽑아놨습니다. 2024년 6월 17일 날 3억 8,800, 그러니까 자기 압수표 3,880만원 뽑아갖고 간 사람이 8명입니다. 8명. 8명이 쫓아가갖고 법원에 입찰을 받는데 2위 응찰가는 4억 5천. 한 딱 1억을 더 썼네요. 이런 경쟁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낙찰가 수준 얼마가 되는지, 이 정경사 TV 강의 영상 지금 롱폼만 해도 130이 훨씬 넘어갔고, 정경사 TV 영상으로만 몇백만 원에 달하는 경매 어떤 수료 과정 중상급을 수료하실 수 있는 영상을 항상 최종 화면 뒤에 연결을 시켜 놓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공부해서 누구한테 신세 안 지고 내가 단독으로 이런 어떤 재경매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다. 강한 열의를 가지신 분은 정경사 TV를 통해서 한 2주일 내지 3주일이면은 1일 주말 빼고 한 주 1주 4일 내지 5일 공부하시면은 중상급 이상을 수료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맞서기준 권리죠. 일본 근저당권이 남신 팜 회사입니다. 대개는 금융권이 먼저 앞서고 하는데 이건 순서 뒤바뀌었습니다. 우리은행이 앞서질 않고. 그러니까 이 아까 저 보셨죠? 중복 사건. 이미경매 남신팜 일본 근저당권자가 신청을 했는데 이미경매 하나가 U34 이 아마 NPL 유동화 전문 남 퍼포먼스 론 작동하지 않는 그런 대출 이자가 발생이 안 된다는 얘기 연체된 경우. 그래서 처분된 그런 회사에서도 경매를 넣어서 중복 사건이 된 겁니다. 자, 전입세대 조사를 했는데 임대차 내역이 없습니다. 임차인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분석하기가. 여긴 임차인이었기 때문에 여러 상당히 큰 부분이 절약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일괄매각, 제시의 건물 포함, 아까 말씀드렸죠. 정원, 조명 등 조경, 수목 다 포함됐다는 거. 배당 요구 종기일 상당히 중요한데 임차인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재경매가 들어갔으니까 뭔가 어디 하자가 있지 않나. 여러분, 건축물 대장 꼭 떼보셔야 됩니다. 이 우측에 빨간 표시된 난에 위반 건축물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으로 딱지 딱 있고 여긴 지금 첫 장인데 맨 마지막 장에는 어떤 부분이 위반 건축물이고 대수선인지 작은 부분에 대한 수선인지 대수선이면은 지금 안산에 그런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시가 표준액의 10분의 1 과징금이 원상 회복 이행강제금이 1년에 2회까지도 부과가 된다는 얘기를 듣고 경매를 보지 마십시오 하고 내가 하나 조언은 되었는데 한 5명이 경쟁해서 입찰을 보셨더라고요. 아직까지는 대금 미납 상태인데 대금 미납하고 재경매로 들어가는지 한번 지켜보다가 추가 영상 올리겠습니다. 현황 조사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법원 직원의 개시 결정 떨어지고 1주 내지 2주 사이에 현장 가서 살펴보는 겁니다. 점유 상태를 점유자가 누구고 못 만난 겁니다. 확인이 필요하고 했을 때는 전입세대 열람을 해갖고 전입세대가 있으면 임차인으로 대개 기재를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폐무부재 상태고 정원수가 여러 구로 식재되어 있음. 자, 물건 명세서는 현황 조사서보다도 경매 기일 일주일 전에 이해관계인을 증명한 이해관계인들이 가서 열람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법원에 돈을 냈는데 추가로 돈을 내야 되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든지 여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돈 내면 말소주의에서 싹 깨끗한 등기부 등본에 다 정리가 되고 내가 올라가야 되는데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지상권이라든지 매매약 가등기라든지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어떤 그 소유권, 권한을 다투는 가처분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기록이 됩니다. 이런 게 기록이 되면은 등기부등본 보고 정밀 분석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 정경사 TV 복잡한 권리 분석, 재경매, 주인공, 입찰 보증금, 몰수, 대상 안 되는 비용 얼마 안 됩니다. 50만 원 범위 내에서 경매 매수 대리 신청 대리 그 정식 라이센스가 있고 법원에 등록한 매수 신청 대리인 권리 분석만 별도로 처리해 줄 수 있고, 아니면 법원에 매수 신청 대리를 전체로 그 위임 받는 경우도 있고, 뭐 법원에 자주 가신 분들은 권리 분석만 의뢰하기도 합니다. 뭐 50만 원 범위 내니까 50만 원에서 여러 건 받을 수가 있지. 이거 차라리 비용 들이고 재경매 주인공 안 되는 게 나을 것도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그 아직까지는 세입자 없고 얼핏 봐서 하자 건축물 대장의 위반 건축물도 아니고 그 원상 복구에 과다 비용이 지출되는 그런 경우도 아니고 그 문건 접수 내역하고 송달 내역까지 봐야 됩니다. 자, 교부권자 뭐 지방자치단체라고 추정이 됩니다. 교부청구서 제출한 게 있고 국공공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 좀 다액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세보다는. 자, 송달력 보겠습니다. 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한테 7월 3일 날 돈 내라고 통지서를 발송을 했습니다. 근데 그 위에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 이전하고 이전에 그 확정적 효력을 차단하는 매각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가 있었는지, 아니면 매각 결정인 이전에 경매 불허가 신청이 있었다든지, 이 문건 접수 내역하고 두 가지. 그래서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매각 결정이 났고 확정이 됐지만은 놓쳤지만은 매각 결정 취소 신청 3단계에 걸친 어떤 그 이신청 물르기 위한 나 안 살래요 하고 한데 법원에서 돈을 갖고 있습니다. 서류로 법률적으로 인용이 돼야 됩니다. 경매단장 판사 선에서. 근데 대금 지급기한만 통지서가 발송된 상태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현재까지 제가 자부했지 않습니까? 법률적으로 자신 있다고. 하자 없습니다, 현재까지. 그럼 이거 왜 도대체 8명이나 입찰 받는데 돈을 못 내고 이러고 있는 거야, 이거? 자, 낙찰가 분석은 대개 단독주택인 경우엔 신뢰성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도 보니까 경기도 광주시 목동 별로 거래 사례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냥 프로테지로 그냥 일반적으로 경기도 광주시 단독주택 이게 뭐 이 목동의 이 현물건 하고 연관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연관성 없는 걸로 어쨌든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는 유료 사이트에서는 예상 낙찰가를 5억 3,200 이렇게 결정을 해놨는데, 자, 그 전에 점검하실 사항을 여기다 정리해놨습니다. 재경매 기일이 잡혀있죠, 지금. 재경매 기일 전까지 낙찰자는 잔금 납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현장 임장 가고 가서 검토를 했는데 이 날짜 8월 26일 재경매 진행되죠. 이 날짜 전에 돈 내면은, 잔금 내면은 낙찰자 이모 씨가 그 4억 8,800에 산 거 이 경매 절차는 진행이 안 되고 취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이 경매 사건을 검토를 하셔야지, 그냥 재경매 됐으니까 확실하게 그 진행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드린 노력이나 권리 분석이나 만약 그런 걸로 해서 뭐 모든 그 돈 찾고 뭐 대출 계획도 세우고 노력이 허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잔금 납입 전까지는. 그리고 임의경매는 지금 여기 두 개 정리하는 거, 개시결정에 대한 이신청 강제경매 청구 이의에서는 최고가 매수신고인 동의 없이 경매를 취소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소유자 채무자도 노력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중복사건 경매 신청이 두 군데서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성은 별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다 염두에 두고 경매장 갔는데 또 안 가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물건이 아까 참 그 아주 그 건축이 잘 된 그런 물건인데 갔다가 허사가 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벌어지는 거는 그렇게 큰 실망이 안 되죠. 근데 아예 모르고
이러고 노력을 하고 돈 찾아갔다가 경매 진행 안 됩니다. 경매 대금 납입이라는 문구를 보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자자관 진지하게 상세하게 더군다나 권리 분석을 별 의미 없이 짧은 시간에 해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경매 이 영상 컨텐츠는 신뢰할 만하지 않겠죠.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게 하나하나 서류 다 떠들어보고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마시고 입찰장에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정경서TV 응원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